정책이나 이런 쪽으로의 재료의 확장성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야 더 갈 수 있는데. 안녕하세요. 오늘은 홈센터홀딩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약 2%의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홈센터홀딩스의 흐름입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단기간에 2배 이상 급등한 이후에 현재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연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홈센터홀딩스라고 하는 회사는 지주회사죠. 홀딩스라는 그런 이제 이름이 들어가면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지주회사는 보통 이제 뭐 많이 하냐면요, 임대사업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사업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주회사는 이제 계열사를 통해서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지주회사는 이 회사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죠. 얘네들이 이제 임대사업이나 이런 것들 하는 거고, 홈센터홀딩스도 뭐 마찬가지로 이제 임대사업 하면서 건축자재 도소매 사업도 해요. 도소매 사업이나 이런 것들 합니다. 계열사로 있는 회사들이 현재 상장되어 있는 건 이제 보광산업이라는 회사인데, 얘네들은 이제 골재 채취나 이런 것들 하거나 아니면 뭐 레미콘 제조 사업이나 이런 것들 하는 회사가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홈센터홀딩스라고 하는 회사는 건축자재 도소매, 레미콘 제조, 뭐 아니면 이제 골재 채취, 그리고 뭐 상장 안 돼 있는 기업도 많아요. 근데 걔네들도 다 보면은 레미콘 제조나 이런 것들 하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의 어떤 본업적인 내용에서 보면은 건설 경기나 이런 부분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한번 보면은 이때 이제 2007년도죠. 대운하 관련주로 엮였고요. 이후에 이제 4대강 관련주로 엮였고, 그 다음에 이제 2016년도에는 이 회사가 대구에 있어요. 그래서 대구공항 관련주로 엮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올라왔는데, 이번에 올라온 거는 뭐 때문에 올라왔냐면 홍준표 관련주로서의 어떤 수혜주예요. 근데 인맥은 아니고요. 과거 홍준표 의원이 경남도지사 시절에 밀양 신공항을 밀었거든요. 정책을 이렇게 지원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이제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추진했던 어떤 정책주들이 홍준표 관련주로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온 거죠.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홈센터홀딩스라는 종목이 지금 가격 이상으로 더 가기 위해서는 홍준표 관련주 이슈로는 이제는 더 이상 힘들어요. 인맥이나 뭐 이런 부분들로는 이제 사실상 좀 힘들고, 정책이나 이런 쪽으로의 재료의 확장성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야 더 갈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건설 경기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과거에도 이런 대규모 SOC나 이런 부분들에서 빠지지 않고 수혜주로 거론됐던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주택 보급 확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의 어떠한 재료의 확장성 충분히 있다. 왜? 레미콘 제조나 이런 것들 하니까 필요하잖아요. 건설하는데 뭐 레미콘이나 이런 것들 필요하고 건자재도 필요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이 신공항,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어떠한 이제 수혜주로서 재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변하는지 이런 것들 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홍준표 관련주로 해서 전고점 넘어서 그 이상을 가기는 현실적으로 힘들고요. 새로운 어떠한 모멘텀이 붙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멘텀으로서 어떻게 확장을 모색하고 있지는 않아요. 뭐 새롭게 뭐 다른 쪽으로 엮인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거래량이나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강하게 뭐가 들어온 게 있어요. 이번 상승에서 굉장히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난 거의 뭐 10년 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구간까지 올라갔거든요. 한 방에.
그러면서 이 구간에 있던 어떤 악성 매물을 한번 소화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제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상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조정이 나오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또 밑에서 뭐 바닥을 만들고 재차 또 어떤 이제 새로운 모멘텀을 붙여서 올라갈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홍준표 관련주로서의 어떤 이제 상승은 나온다 하더라도 상승폭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전고점을 넘어서 그 이상으로 가기는 좀 어려운 그런 이제 모멘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인맥 관련주나 이런 종목들은 사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만약에 이 종목이 만약에 이제 뭐 그 정치 인맥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되던 간에, 대통령이 누가 되던 간에 됨으로 인해서 재료가 소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전에 이제 정치 인맥주나 뭐 정치 테마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올라가는 데에 이제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죠. 그래서 더 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인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떠한 정책으로 좀 탈바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이 앞으로의 어떤 이제 재료의 확장성을 보이는지를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랜 기간 이제 하락을 했었고 역배열이 정배열로 돌려놓고 거래량이 터진 거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결코 이 단발성 상승으로 지금 들어온 것은 아닐 것이다. 또한 최근에 하락은 나오고 있지만 거래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죠. 물론 계속 흘러내려요. 이거 바닥 찍을 때까지는 계속 바닥 확인하러 내려가는 거거든요.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겠는데 그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흘러내려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이 확인이 되고 저점이 다져지면은 다시 또 관심을 받아요. 그런 기회가 또 만들어집니다. 이 테마주라고 하는 게 항상 그래요. 올라갔을 때는 막 불같이 계속 갈 것 같더니 어느 순간에 이제 꺾이면 계속 꺾이는데, 또 꺾여서 가격이 또 싸지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져 놓으면 또 이 시점에 또 부각이 되면서 또 올라와요. 지금은 이슈가 없느냐? 아니에요. 이슈가 없는 것도 아니고 관심 자체나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쪽으로 옮겨 붙었죠. 요새는 어디로 수급이 가냐면 이제 남북 경협주 쪽으로 옮겨가고 있죠. 그래서 다른 어떤 이제 개별주들이 뭐 그렇게 크게 부각이 안 돼요. 특히 정치 테마주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 단발성 상승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어떤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쪽으로 이동해 있는 상태라서 홍준표 관련주를 비롯한 다른 어떤 정치 테마주들이 그렇게 관심을 못 받는 그런 이제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또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찍고 하면은 또 관심을 받을 거다. 근데 지금은 관심을 받는다 하더라도 방향이 지금 조정 국면에 있기 때문에 반등을 줘봐야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또 털고 나갈 거라는 거죠. 팔고 나가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물린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방으로 가고 있는데, 조정으로 가고 있는데, 혹여라도 이런 종목들은 워낙에 끼가 다분해서 예상하지 않았던 구간에서 급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다가 뭐 갑자기 막 급등을 막 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뭐 뉴스나 이런 것들 하나 붙여가지고. 근데 그게 결코 따라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물려있던 사람들에게 팔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될 거고, 현재로서는 이제 뭐 바닥을 좀 찾아가는 그런 여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투자 경고인데 이번 주에 투자 경고가 풀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바닥에 대한 윤곽이 나올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투자 경고 걸리면 신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안 되잖아요. 미수나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유동성이 차단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홈센터 홀딩스도 뭐 그 흐름이 되고 있다 생각이 들고, 주가가 빠지긴 한데 이제 거래량이 안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바닥 찍고 어느 하방 경직 보이면 자연스럽게 또 반등을 위한 그런 이제 발판이 마련이 되고, 그때 되면 또 이슈가 붙어요. 지금은 이슈를 붙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차트의 흐름은 아니고, 나중에 이제 바닥을 찍고 안정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또 반등을 주려고 이슈가 따라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만들어지려면은 뭐예요? 시간이 많이 좀 걸리겠죠.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가격 조정 주고 있고 이제 기간 조정 주면서 바닥 잡아야 되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반등을 준다. 그럼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2330원이라고 봐요.
이 정도가 기술적인 이제 저항대가 될 거예요. 저항의 끝판왕이 되겠죠. 그러면 바닥은 어디냐? 바닥은 아직 확인이 안 됐죠. 그래서 지금 바닥 찾으러 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한동안은 좀 관망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바닥이 잡힐 때까지는 좀 관망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혹시라도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러다가 이제 갑자기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번 나와준다면 그 부분들을 기회로 삼으시면 됩니다. 기회로 삼으시면 되고,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또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도 한 번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 종목이 아직 힘이 죽었다라고 보지는 않는데, 과연 이제 빨리 그런 기회를 줄지 아니면 시간과 과정을 많이 이제 녹여갈지는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자리는 말 그대로 있는 사람도 힘들고, 신규로 들어가 봐야 어떻게 뭐 포인트를 잡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부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관망하는 자리가 될 거고, 만약에 혹여라도 순간적인 급반등이나 상승이 나온다면 그거는 물려있는 분들이 좀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홈센터 홀딩스나 이런 종목들은 테마주의고 어떤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어떤 수급적인 부분들, 재료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거의 90% 이상의 어떤 주가의 방향을 결정짓는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 종목을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수급은 안 빠졌다. 이번 상승은 전고점에 어떤 이런 물려있는 물량들을 한 번 정도 매물 소화해주는 부분이고, 한번 이제 손바뀜 해주는 거죠. 이번에 상승이 손바뀜의 상승이고, 한 번 정도 눌러주고 나서 다시 이제 따라붙었던 뭐 개인들 뭐 손절 유발시킨 다음에, 뭐 이 떨어지니까 손절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떨어져도 손절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또 털어줘야 되느냐? 옆으로 횡보를 시켜요. 그러면 또 지루해서 팔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떨어뜨려도 안 팔고 횡보해도 안 팔면 이제 반등 줘요. 반등 주면서 야, 네 본전 가격 줄게. 팔래? 그러면 이제 그때 파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상승이 있었고 하락이 있었고 횡보가 있었고 또 거기서 이제 털리는 사람들 있을 것이고, 또 반등을 주면서 또 터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아직은 주가를 빼면서 조금 이제 손절을 유발하는 단계인 것 같고요. 일단 뭐 하방도 좀 잡혀야 될 것 같고, 그래야 뭐 반등도 좀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고점은 확실히 2330원인 것 같고요. 저점을 좀 찾아가고 있는데 시간을 두고서 계속해서 좀 관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뭐 계속적으로 좀 하방 변동성이 좀 지속되지 않겠나, 끝모를 어떻게 보면 이제 조정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이 시간과 과정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뭐 이렇게 또 하락하다가 좀 더 밀린다 해도 이런 이제 거래 없이 떨어지는 하락은 자연스럽게 또 회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에서 다시 한번 더 어떤 기회나 어떻게 보면은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또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7분부터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전일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이렇게 댓글로서 쭉 적어드리고 있죠.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서 이렇게 장중 실시간 리딩을 이어서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저희가 이제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홈페이지에 오시면 테마주 검색기가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같이 스마트폰 버전은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활용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이제 윈도우 PC 버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모든 테마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요. 당일 강세 테마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 빨리 파악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주식 매매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